자, 이제 3페이지에 우리가 첫 번째 뭘 공부했냐면요. 이걸 공부했습니다. 국가계획입니다. 무슨 계획이요? 누가 수립하는 계획이요? 국가가 수립하는 토지용 계획. 해서 대표 누구? 국장. 국토교통부 장관을 뭐라 불러요? 국장. 여기가 장관이죠? 여러분 국토부 장관 하는 거. 네. 자, 국가계획은 어디를 대상으로 해서 수립한다?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해서 수립합니다. 어디를 대상으로요? 전국 토지. 전국 토지를 줄여서 뭐라고 그러죠? 국토. 이 공법이 단어가, 법학 단어가 전부 다 남친으로 돼 있어요. 남친. 우리 남자친구를 줄여서 뭐래요? 남친. 네, 남친은 익숙한 단어니까 그냥 알잖아요. 그렇지 않고 전국 토지를 줄여서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이 되게 전토요 그래요. 뭐라고요? 국토. 이런 식으로. 그런 단어들을 해석해내는 건데, 좀 전에 우리가 이 광역 도시계에서 약을 하나 봤어요. 남친을. 뭐가 있었냐면, 이렇게 광역 도시계획은 몇 개 이상의 도시를 묶어주면, 서울특별시와 고양시를 묶었나요? 그러면 이걸 뭐라 불렀어요? 광역계획권. 뭐라고요? 광역계획권. 그러면 처음 듣는 분들은 이게 뭐지? 그럴 거예요. 이게 제가 원문을 한번 써볼게요. 광역계획권이 뭐냐면, 자, 같이 읽어봐요. 광역도시계획을, 무엇을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권역, 범위, 대상,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권역, 범위, 대상을 이렇게 써주면은 다 알아들어요. 요 계획을 수립하는 범위구나 라고 다 알아듣는데, 그러면 법률 용어가 권위가 없다나 어쩐다나 이 왼수들이, 그래서 이렇게 압축을 해요. 광역, 계획, 권. 그리고는 싹 지워버려요. 그러면 우리는 이 단어만 보면서 숙달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남친이라는 단어, 여친이라는 단어는 이미 숙달이 돼 있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바로 남자친구, 여자친구하고 이름이 나오죠. 마찬가지로 광역계획권, 그러면 우리는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 단어를 숙달시키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권역, 범위, 대상, 2개 이상의 도시야. 이런 단어를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법률 용어 다 이 모양이랍니다. 그 의미를 하나씩 찾아가는 거, 그걸 해야 된다는 거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은 어디에 대해서요? 자, 2개 이상의 도시. 그게 뭐죠? 광역계획권. 이놈에 대해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그랬어요. 뭐라고요?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뭘 제시한다고요? 발전 방향 제시. 장기적으로 두 도시가 손잡고 잘 먹고 잘 살아보자 하는 계획이에요. 그러면 요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은 구체적인 계획이 아니라 매우 추상적인 계획이에요. 방향 제시니까. 요걸 조금 뭐라고 표현하면요, 조금 세련되게 청사진을 제시한다 그래요. 뭘 제시한다고요? 청사진. 좀 쉬운 예로, 자, 조감도. 뭐라고요? 조감도. 서울특별시와 고양시를 어떻게 꾸밀 것인가. 공사 현장에 가면 조감도 있는 거 봤죠? 요 땅의 건물을 이렇게 지으려고 합니다 라고 미래상을 보여주는 거죠. 그게 조감도예요. 그게 청사진이라고요. 서울과 고양시를 이렇게 꾸밀려고 합니다 라는 게 뭐라고요? 방향 제시. 예, 그게 광역도시계획입니다. 이때 광역도시계획에서 여러분 계획 그러면 국가 계획, 광역도시계획 그러면 지정이었어요? 수립이었어요? 수립. 계획은 수립. 계획은 수립. 자, 근데 범위는
이 광역계획권은 권역이었죠. 범위였죠. 범위는 수립 그럴까요? 지정 그럴까요? 지정. 범위는 뭐라고요? 지정. 처음부터 이런 단어들을 선을 그어놓으면 편해져요. 자, 요 단어부터 계획은, 자, 계획은 뭐라고요? 수립 그래요. 계획은 뭐라고요? 수립. 수립에 대해서 권한이 있다. 수립권자. 근데 계획 수립은 누가 하냐? 따라서요. 내가 수립. 따라서요. 내가 수립. 내가 수립. 대상 지역이 시 또는 군이랍니다. 도의 관할구역이죠. 어디의 관할구역이요? 도의 관할구역은 시군이잖아요. 도의 관할구역이면 시군이죠. 시군에서 수립은 누가 하냐 하니까 내가 수립 그래요. 누가요? 그럼 계획 수립을 내가, 시에 나는 누구죠? 시장. 그렇죠. 시장. 군에 나는 누구죠? 군수. 그런데 여러분들은 수립권자 그러면 그걸 다 통째로 암기하고 있어요. 한 페이지를. 그러다 돌아서면 잊어버렸다 그래요. 암기는 그게 아닌 게 아니고 원리를 암기하는 거예요. 수립은 누가 한다? 요걸 알아두면 돼요. 요 한 단어. 자, 그러면 여기서 시험 문제가, 이 파트 시험 문제가 다 이거랍니다. 광역 도시계획에서 문제라면 28회, 29회 문제가 요게 수립이냐 아니면 요게 지정이냐 요걸 묻는 거예요. 2개 이상의 도시 광역 계획 권역은 범위는 뭐라고 그래요? 지정. 2개 이상의 도시를 지정해 주는 사람은 누구냐? 자, 보세요. 지정은 형. 지정은 뭐라고요? 여기 보세요. 여기가 고양시입니다. 그 옆 동네가 파주시거든요. 여기는 인구가 100만이 되고 여기는 인구가 40만이나 밖에 안 돼요. 둘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고양시장과 파주시장이 싸우면 고양시장이 이기겠죠. 그럼 계획은 누구 마음대로 수립될까요? 범위 정할 때 누구 마음대로 정할까요? 고양시 마음대로 정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정하니까 못하게 도시를 묶어줄 때는 얘 마음대로 묶을 수 없게끔 항상 지정을, 그 도시를 묶어줄 때는 누가 나온다? 형. 고양시장과 파주시장의 형 누구? 도지사가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고양시장이 지정하면 꼭 파주시를 이만큼만 넣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고양시하고 만들어 버릴 거예요. 또 이만큼 넣어서 뺏어 먹을 거예요. 그러나 도의사가 지정해주면 이렇게 묶어줄 수 있다는 거죠. 파주시와 고양시를 이만큼 묶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해관계 조절 문제에서. 그러니까 누가 조절하는 게 맞다? 형. 자, 그러면 시와 군에서 형이 누구죠? 상급자. 시군에서 상급자가 누구였어요? 그렇죠. 그럼 지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도지사. 다시 봐봐요. 자, 2개 이상의 도시가 시도에 걸쳐 있답니다. 어디에 걸쳐 있다고요? 자, 이제 해볼게요. 지정은 누가 있을까요? 지정. 형이니까 시도의 형이 누구예요? 국토교통부 장관. 누구요? 국토교통부 장관. 도의사 위에는 누가 있다? 장관. 그래서 누구? 국토교통부 장관. 수립은 내가 시도에서 나는 시도지사. 요게 28회, 29회 정답이었어요. 요 문제가. 뭘 썼냐면요. 지정 써놓고 이렇게 써버리고 수립 써놓고 이렇게 써버리고 교차시켜서. 그러니까 출제위원들이 묻는 게 너는 지정과 수립을 구별할 줄 아느냐. 그걸 문제를 내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입문과정에서 이렇게 용어와 그다음에 가장 핵심 포인트 논점과 이 정도 해갈까 그래요. 용어 하면서. 용어만 하면 너무 밋밋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시험장 가서 문제 풀 정도의 논점들은 또 잡아주려고요. 처음 하신 분과 기존에 공부했던 분도 같이 볼 수 있는 강의가 되고 오히려 마무리 강의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러니까 자 같이 해요. 지정은 형, 상급자,
수립은 내가 다스리는 자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요 원리를 다시 봐볼게요. 여러분, 광역계획권입니다. 뭐라고요? 광역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권역이었죠. 그러니까 둘 이상의 행정구역에 대하여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거나 시군 간의 기능을 상호적으로 연계하여 적정한 성장 관리를 하기 위한 무슨 단위? 계획 수립 단위, 범위. 그게 뭐다? 광역계획권. 자, 그러면 광역계획권은 지정은 누가 한다 그랬죠? 형. 그럼 형의 지위를 갖는 사람이 누구냐? 국토교통부 장관과 도의사밖에 없어요. 몇 개 이상의 도시를 다스려야 되니까 2개 이상의. 그러니까 여기에 시험 문제가요. 이걸로 바로 시험 문제 나와요. 자, 광역시장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다. OX. X. 왜요? 광역시는 도시 몇 개예요? 광역시는 도시 몇 개요? 인천광역시 하나잖아요. 광역계획권을 묶어주는 사람은 몇 개 이상의 도시를 다스린 사람, 2개 이상의 도시를 다스리는 사람이어야 돼요. 여기는 광역시장은 도시 몇 개 다스린 사람? 하나. 그러니까 지정할 수가 없어. 이게 정답으로 기출됐어요. 26회 때는 얘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광역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 X 나왔죠? 그럼 다음에는 이런 문제가 나와요. 특별시장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다. OX. 왜요? 그렇죠. 도시 하나, 서울특별시는 도시 하나니까. 도시가 몇 개 이상해야 되니까. 천재들 같아, 이럴 때는 또. 공법이 결코 어려운 과목은 아니답니다. 근데 꼭 선생님들이 협박을 해. 요것들이 그냥. 내가 집합을 한번 시키려고, 선생님들을. 강의 경력으로 따지면 내가 제일 윗텐데. 나이로 따지니까 좀 밀리는데, 나이로 따지면 좀 밀려요. 내 강의 경력으로는 제가 제일 위에 있을 거예요. 제가 벌써 22년, 올해 23년 차 돼가니까. 아니, 내가 강의하니까 내 친구들이 수업 듣더라고요. 그랬었어요. 고등학교 동창애들이 수업 듣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나이가 위라서 함부로 못하는데 하여튼 한번 날 잡아서 전부 다 다리 걸어버리려고. 어려운 과목 아니에요. 할만한 과목이에요. 기본 베이스만 잘 가져가면 돼요. 아셨죠? 예. 그래서 광역시장이나 특별시장은 지정할 수 없고 최소한 2개 이상의 도시를 시군을 다스리는 누구? 도지사. 아니면 전체를 다스리는 누구? 국자. 이 두 사람 말고는 지정권자가 될 수 없답니다. 그러니까 단어를 알면 이렇게 응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이거예요. 기초 용어가 되면 기출문제, 어려운 문제 논점도 다 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거기다 살만 조금씩만 붙여주면 풀어요. 자, 광역계획권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도의사가 둘 이상의, 같이 읽을까요? 시 또는 군에 둘 이상의 도시죠.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못하고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존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인접한 둘 이상의 시 또는 군에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계획구로 지정할 수 있다. 여기 함정이 하나 있어요. 뭘 것 같아요? 저는 키워드에 밑줄을 다 그어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서울특별시와 고양시를 전부 묶을 거라 생각하잖아요. 근데 광역계획구는 전부만 묶는 게 아니라 어떻게 묶을 수도 있다. 일부를. 그럼 문제는 어떻게 냈을까요? 일부는 지정할 수 없다. OX, X. 아주 단순하게 거짓말 친답니다. 예? 일부를 지정할 수 없다. OX, X. 지정할 수 있다. 어떻게 지정하냐면 보세요. 서울특별시와 고양시가 있잖아요. 서울특별시와 고양시가 있으면 서울특별시에 이렇게 은평구 있죠. 여기가 고양시하고 다 있어요.
그 다음에 고양시에 덕양구가 있어요. 덕양구, 은평구 이렇게 묶을 수 있답니다. 묶을 때 최소 단위가 구단위, 군단위, 읍단위, 면단위까지는 묶을 수 있답니다. 어디까지요? 면. 그러나 이렇게는 안 된답니다. 여기 5개 동, 여기 5개 동, 동 된다 안 된다? 동리 이렇게는 안 되고 최소 단위가 요 도시와 여기 뭐 면, 읍 여기까지는 묶을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저희 동네가 평택시라 그랬죠? 평택시 옆에 동네가 어딘지 아세요? 우리 처갓집. 우리 집은 평택시지, 평택시고 우리 처갓집은 안성. 그럼 평택과 안성을 묶으면 되겠죠? 그때 평택과 안성시에 가면요, 평택에 접해 있는 게 공도읍이란 게 있어요. 어디라고요? 그럼 평택시와 공도읍을 이렇게 묶을 수도 있답니다. 붕어빵 모양으로. 도시를 꼭 전부 묶는다, 일부도 묶을 수 있다. 눈여겨봐야 할 단어가 이 단어 한 번 있다고 밑줄 쫙 끄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2가지로 분리를 시켜야 돼요. 제가 여러분한테 주는 자료들은 항상 이렇게 밑줄이 그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입문서란지 기본서란지 제가 쓰는 책들이지만 이게 전국에 판매되는 책은 밑줄을 못 긋습니다. 요 입문서나 기본서는 제가 쓰지만 이게 전국에 이제 40, 50개, 한 50개 정도 학원에서 교재로 써요. 근데 제가 밑줄 그어놓으면 안 돼요. 그 선생님이 강조하는 포인트대로 그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책은 밑줄을 안 긋습니다. 그렇지 않고 제가 수업료로 여러분하고 같이 쓰는 교재는 다 이렇게 체킹해 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키워드가 무엇인지 알고만 따라가시면 돼요. 키워드 보는 거 아셨죠? 예. 밑줄 꺼진 자리가 키워드다. 그 다음에 광역 계획군으로 뭐 할 수 있다? 자, 지정이 키워드였죠. 지정은 누가 한다고요? 그렇지. 이런 단어가 탁 튀어나와야 돼요. 형. 형이 누구죠? 상, 급, 자. 국장이나 누구? 도지사. 이런 단어를 가져버리면 보세요. 이게 이제 시험 문제잖아요. 여기 1번 문제 나오면 1번의 키워드가 뭘까요? 1번의 키워드. 여기서 핵심 단어. 그럼 이제 지정돼 있잖아요. 그럼 어디에서 지정을 하는가 아셔야 되죠. 그러니까 광역계획군이 2 이상의 어디에 걸쳤어요? 시도. 어디요? 그러면 지정은 시도의 상급자는 누구예요? 서울특별시장 위에, 경기도사 위에 누구 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 그래서 국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3 단어가 키워드가 쳐져야 돼요. 그럼 요 밑에 볼게요. 여기서는 자, 여기도 키워드는 뭐예요? 읽어요? 지정. 뭐라고요? 도의 관할구요. 도의사가 다스리는 도시는 어디다 그랬어요? 이 단어를 해석 못하면 문제를 못 풀어요. 시 또는 군. 이게 제일 난이도 있는 문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처음부터. 도지사가 다스리는 도시는 어디와 어디다? 시와 군. 경기도지사가 다스리는 도시가 시, 군 몇 개? 31개 시, 군 그랬잖아요. 몇 개의 시군이라고요? 31개 시 또는 군으로 됐다고요. 그러면 이제 지정인데 광역계획군이 어디에 걸쳐 있어요? 시군에, 도의 관할구역에. 그러면 시군의 형이 누구예요? 도지사. 이렇게. 자, 바로 기출문제 들어갑니다. 자, 1번.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맞나요? 예. 요거 틀리게 쓸 때 어떻게 쓰는지 아세요? 3번 기출되는데 틀리게 이렇게. 광역시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OX, X. 광역시는 도시 몇 개? 하나. 광역도시계획의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단지 광역 그러니까 헷갈려 죽으라고 여기다가 광역 써줘요.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 여기까지 하는 거예요. 광역 계획권의 키워드를 잡으면요. 요걸 이렇게 바꿔 쓴다더라. 까지 잡으면 객관식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제위원들이 뭐라고 거짓말을 칠 것인가 거기까지 우리가 대비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요건 아직 안 배웠습니다. 조금 이따 풀어드릴게요. 자, 28회, 29회 2년 연속 답이 이 문제였습니다. 자, 여기 키워드부터 찾으세요.
보여요? 지정이 딱 동그라미 돼야 돼요? 그럼 지정하면 우리는 머릿속에 뭐? 형. 누구요? 형. 그 다음에 조건이 어디에 걸쳐 있더라? 시, 도의 형은 누구요? 누구요? 국자. 근데 누구라고 됐어요? 시도지사. 그러니까 틀렸네. 아셨어요? 해설은 자세하게. 입문과정에 해설지 없으면 그거 나쁜 놈이요. 해설지는 자세하게. 좀 지나면 OX만 주지 절대 해설지 안 줘요. 지금은 해설지를 줘야 돼서. 그래서 자 보세요. 여기는 분명히 뭘 물었어요? 지정. 그럼 누가 돼요? 형. 시도의 형은 누구다?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의사도 아니다. 아니다. 요거. 잠깐만요. 인상 쓴 사람이 두 사람 있다. 여기 다시 봐봐. 자, 시장이 있고 군수가 있네요. 시장, 군수의 형, 상급자는 누구예요? 도지사. 경기도 고양시, 경기도 가평군. 주소라고 그랬죠? 시도지사의 상급자는요? 누구요? 국토교통부 장관. 이게 오늘 공부의 시작이라고요? 공법 공부에. 좀 이따 이제 도시군이라는 단어 연습할 거고요. 그 상급자를 찾을 수 있는, 형을 찾을 수 있는 요것만 할 줄 알면 돼요. 걱정 마요. 다음 주에 다 잊어먹고 오면 다시 넣어줄 테니까. 보고 또 보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자, 요게 두 번이나 연속 답이 나왔던 문제를 풀어내는 거예요, 지금. 자, 이렇게 광역 도시계에서 공부하고 아직 2번은 제가 안 풀어줬어요. 좀 이따 풀어줄게요. 이제 도시군 기본계획입니다. 뭐라고요? 도시군 기본계획. 자, 고개 드시고 컨닝하지 마세요. 자, 유추하는 능력을 한번 가르쳐 볼게요. 여러분이 얼마나 천재인가를 내가 가르쳐 줄게. 보세요. 여기까지 읽어봐요. 불러봐요. 다시. 광, 시 또는 군. 6개 중 하나를 뭐라고 그래요? 도시군. 그래서 도시군 하고 무슨 계획이 나오잖아요. 무조건 문장의 출발이 득광, 시 또는 군에 이렇게 출발해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그래서 이 단어를 먼저 가르쳐 놓은 거예요. 그럼 여기는 뭐예요? 도시에 대해서 여기 읽어봐요.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도시군은 6개 중에 몇 개죠? 하나. 도시군 기본계획입니다. 무슨 계획이요? 원 몇 개? 하나. 서울특별시입니다. 서울특별시라는 도시에 대해서, 고양시라는 도시 하나에 대해서 그 도시의 특성을 파악하여 뭘 파악해요?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여기만 보고도 뭘 해야 돼요? 이 단어를 찾아내야 돼요. 자, 도시군이 어떻게 된다고요?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대해서, 다스리는 구역에 대해서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다 필요 없고 키워드는 기본적인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읽어요. 읽어봐요. 기본계획.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그랬죠? 서울시의 특성을 파악해서 방향을 제시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방향을 제시해주면 여기 읽어봐요. 도시군 관리계. 도시군 관리계. 얘가 방향 제시한 것을 하나하나 관리, 구체화시키는 겁니다. 잠깐만요. 컨닝하지 마세요. 가만히 있어봐. 여기 한번 읽어봐요. 도시군. 시 또는 군에 대해서. 자, 여기 관리. 여러분 관리란 단어 알아요, 몰라요? 관리. 지금 여러분 저한테 관리 받고 있잖아. 관리사무소. 아파트 관리사무소 있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청소해줘야 안 해줘요? 용역업체 고용해서 청소해주죠. 그 다음에 여러분 아파트에 누가 불법 주차를 해놔요. 하루 이틀. 가만둬요. 스티커 확 붙여버려요. 불법 주차라고. 외부인들 스티커 붙이죠. 관리해요 안 해요? 하죠. 자, 공용 부분에 계단에 등 나가면 등 갈아 끼워줘 안 끼워줘요? 끼워줘요. 계단도 청소해주죠. 공짜로 해줘요. 매월 중순에 뭐가 날라와요. 매월 중순에 뭐예요? 관리비, 고지서. 매월 말이면 자동 이체. 내 지갑 털어 안 털어? 아, 이놈은 내 지갑을 터는 놈이네. 그래서 방금 관리라는 행위는 청소를 하고 주차 관리를 해주고 계단에 등을 갈아 끼워줬나요? 구체적으로 일을 하나요? 그걸 뭐라 표현했냐면요. 읽어봐요. 개발, 정비, 보전 하는 계획을 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은 넘기지 말라니까. 가만히 있어보라니까. 머리 구성을 좀 해봐야 되니까. 좀 이따 다 해줄게요. 자, 읽어봐요. 특광, 특특, 시 또는 군의 개발, 정비, 보전 하는 계획을 뭐란다? 도시군 관리 계획. 그래서 자, 같이 읽어볼게요. 국가계, 광역도시계, 도시군 기본계, 도시군 관리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우리가 계획 파트를 공부한다 그랬죠. 요게 계획 파트예요. 여기까지가 국가계획 공부하고 광역도시계획 공부하고 도시군 기본계획 공부하고 도시군 관리계획을 공부하는 여기까지가 계획 파트입니다. 요 계획 파트까지 끝내는데 한 3주 걸립니다. 그리고 저기 이용 개발하는 거 국가가 계획 짜주면 그 토지에다가 계획에 맞게 내가 집을 짓는 거 그걸 한 주 공부해요. 다시요. 자, 좀 리얼하게 단어를 표현해야 돼요. 자, 이건 이렇게 읽어요. 광역계획, 기본계획, 관리계획. 관리계획이라는 것은요. 얘들이 방향 제시해주면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서울특별시에다가 지금 못 들었어요? 도로. 공원을 만들어요. 여기다가 마곡 신도시를 만들어요. 강남 재건축을 해요. 노량진 재개발을 해요. 이렇게 하나하나 구체화시켜가는 과정이 뭐다? 도시군 관리계획. 그러니까 요 둘은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에요. 뭐라고요? 그래서 제가 추상적이고 청사진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자, 요 둘은 광역계획과 기본계획은 어떤 애들이냐면요. 자, 도로가 공원이 있었으면 좋겠다요. 뭐라고요? 도로나 공원이 있었으면 좋겠다요. 아직 도로를 설치하기 위해서 내 땅을 뺏어갔어요? 안 뺏어갔어요? 나에게 직접 영향을 줘요? 안 줘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다고 법원에 갈 일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직 기분이 안 나빠요. 여기는. 있었으면 좋겠다니까. 소송의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요 계획들은. 근데 이제 여기는요. 도시군 관리계획은 언제까지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요 있었으면 좋겠다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관리계획은요. 크게 읽어요. 짧고 강하게 뚫어. 뭐라고요? 뚫어 하는 게 도시군 관리계획. 도로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 도로를 뚫어. 이게 관리계획. 단어를 표현해 내야 된다니까요. 도로를 설치하고 공원을 설치하는 게 뭐라고요? 도시군 관리계획. 구체화 시키나요? 구체화 시키죠. 누구야? 아니가 방금 뚫었는데 누구 못 뚫었어? 누구 가슴을 못 뚫었어? 뚫어. 뭐라고요? 뚫어. 이렇게 구체화 시키는 계획이라고요. 그러면 도로를 설치하려면 뚫으려면 내 땅을 뭐 해야 돼요? 빼앗아야 돼요. 언제까지 빼앗은다 그럴 거예요? 조금 세련되게 한번 표현해봐. 수용. 천재들이 많아요. 이렇게. 뭐라고요? 수용한다. 기분 좋아요? 나빠요? 그럼 싸워? 안 싸워? 그 소송의 대상이 돼야 안 돼? 그런다는 거 이렇게. 뚫렸어요? 이렇게. 이게
요 계획들의 개념이에요. 그럼 다시 이제 하루도 못 보겠는데 이제 볼게요. 도시군 기본계획 볼게요. 무슨 계획이요? 도시군 기본계획.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3페이지 맨 아래. 자, 도시군 이제 여러분이 같이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도시군이 뭐죠? 시 또는 군의 무엇에 대해서 관할구역. 여기 잠깐만요. 요 밑줄에서 키워드 딱 하나가 있어요. 핵심 키워드가. 요 밑줄에서 6개 중에서 한자짜리. 군. 저길 뭐라고 장난칠까요? 광역시군하고 쓰는 거예요. 광역시군 OX, X. 항상 도시군 나오면 이 자리가 군인가를 꼭 확인하세요. 뭔가를 확인해요? 군. 이 자리 동그라미 치는 연습 꼭 해주셔야 돼요. 이게 습관이 안 되면요. 광역시군 보고도 그냥 가버려요. 특광,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 다스리는 구역에 대해서 지금 우리 무슨 계획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이 나오잖아요. 계획이 나오고. 그래서 이걸 이렇게 읽는 거예요. 도시군 기본 계획. 이름을 요렇게 딴 거예요. 여기까지가 뭐고요? 도시군. 이게 뭐고? 기본. 이게 뭐고? 계획. 특광, 시군이라는 관할구에 대해서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교로서 여기 동생 누구?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에 뭐가 된다 했어요?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이렇게 됐네요. 지침이란 것은 기준을 제시해 준다고요. 얘가 방향 제시해 줘야 얘가 뚫어 하는 거죠. 이렇게. 자, 다시.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기출문제가 1번입니다. 잠깐 설명해 줄게요. 자, 저 보세요. 도시군 기본계획은 어디다 수립했죠? 시 또는 군. 누가 수립하죠? 수립은 누가? 내가. 벌써 잊어버렸다. 국가가 그러고 있어 방금. 수립은 내가. 수립은 내가. 특별시에서 나는 누구예요? 특별시. 아, 얘는 시장이라 안 한다니까. 특별시장. 뭐라고요? 특별시장. 그 광역시에서 누구예요?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에서는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에서는요? 특별자치도지사. 시에서는요? 시장. 군에서는요? 군수. 이 사람이 수립하는 거예요. 내가 수립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란 단어는 와 닿았죠? 그러면 이런데 여기요. 시 또는 군입니다. 뭐라고요? 얘들은 수립하지 아니할 수도 있답니다. 수립 안 할 수도 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어디에 속하지 않아요?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걸 딱 또 가르쳐 놓은 거예요. 다 써먹을 때가 있어서. 수도권이 뭐라고요? 서인경. 봐봐 나오잖아. 뭐라고요? 서울, 인천, 경기. 뭐라고요? 서울, 인천, 경기에 속하지. 그러면 만약에 서울이면 수립 하야 한다죠. 그럼 만약에 자 고양시면요 수립 하야 한다죠. 왜? 수도권이니까. 저기 평택까지가 수도권이란다. 우리 집까지. 나 시골에서 온 거 아니에요. 수도권에서 왔어. 어디서 왔다고요? 수도권에서 왔다니까요.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어디에 속하지 않고요? 수도권. 그리고 아니하고요. 그 도시가 광역시나 군이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아야 된답니다. 어디하고요? 광역시. 그러니까 대전광역시가 있어요. 어디가 있다고요? 대전광역시. 자, 대전광역시 옆에 있는 시는 수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면. 광주광역시가 있어요. 그 옆에 이렇게 있어요. 화순군이라고 있어요. 무슨 군이요? 광역시 옆에 군이 붙어 있어요. 그럼 군이면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잖아요. 어디 옆에 있으면. 광역시 옆에란 말은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죠. 그러면 화순군은 수립해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다시.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리고 인구 몇 만이야? 10만 이하. 몇만 이하요? 시나 구는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나 구는 기본계획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요 세 개를 다 충족해야 돼요. 전체를 같이 읽어볼게요. 수도권에 속하지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고 인구 몇만 이하. 시 또는 구는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강원도입니다. 어디요? 수도권이 아니에요? 수도권 벗어났죠? 자, 왜 강원도를 예든지 알아야 돼. 강원도에는 광역시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광역시와 절대 경계를 같이 해야 하네? 안 해. 벌써 두 개 충족했죠? 예. 화천군이랍니다. 어디라고요? 우리 아들이 여기서 방임했거든요. 화천군. 자, 인구가 어젯밤에 세봤더만 99,999명이더라고요. 요거 센이라고 밤에 잠을 못 잤네, 그냥. 몇 명이라고요? 99,999명. 10만 이하죠?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강원도에 있는 군 단위는 다 수립 안 하겠네요. 다 10만 이하니까. 무슨 말 이해됐나요? 자, 그럼 요거 풀어봅시다. 기출문제입니다. 요거 정말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자, 키워드. 어디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 충족했나요? 두 번째.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둘 충족했죠? 몇만 명이요? 7만 명의 구는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O요, X요? 가만있어 봐. 눈빛 봐봐. 나 봐봐. O요, X요? 그래서 10만인데? 나이샷. 이게 응용이에요. 이거 풀면서 뭐라는 줄 알아요? 7만 명 동그라미 이거 안 하고요. X 하면서 10만 이하인디. 10만 이하니까 7만 명이면 10만 이하 맞죠? 7만 명, 9만 명 이렇게 두 번 나왔어요. 10만 이하. 뭐라고요? 10만 이하. 시 또는 구는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률 규정 그대로 낸다. 조금씩 말을 바꾼다. 조금씩 바꾸는. 그냥 고작 바꾼다는 게 10만 이하를 7만 명, 5만 명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처리 됐나요? 예, 이렇게. 다시. 자, 보세요. 우리 계획을 수립해요. 이런 계획들을 수립하잖아요. 계획을 수립하면 이런 거래요. 자, 재검토. 뭐라고요? 재정비. 재검토, 재정비, 타당성 검토. 뭐라고요? 타당성 검토. 다 같은 말이에요. 재검토, 니꼬르, 재정비, 니꼬르, 타당성 검토요. 계획들을 수립하면 재정비, 재검토, 타당성 검토를 해요. 몇 년마다 하냐면요. 5년마다 합니다. 몇 년마다 재검토를 한다고요? 몇 년마다요? 5년. 왜 5년일까요? 5년인 이유. 이렇게 천재들이 왜 이렇게 많아? 그래요. 대선 주기 5년이에요. 대통령 선거 몇 년마다 해요? 공법 선생인 저는요. 대통령 선거가 제일 싫어요. 대통령이 바뀌잖아요. 정책이 바뀌잖아요. 법이 6, 70번 바뀌어요. 4번만. 아주 죽을 것 같아요. 그때마다 책 쓰기가 너무 힘들어요. 대통령 좀 선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5년마다 재검토. 대선 주기 때문에. 공법의 재검토는 이제 몇 년이요? 이거 시험대 자주 나와요. 매년 한 문제 나와요. 공법의 재검토 몇 년? 5년. 다시 공부 방법을 또 하나 이야기할게요. 자, 우리가 이 공법의 재검토 재정비가 5번 나와요. 5번 다 몇 년? 근데 예외가 하나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예외. 그러면 그 예외 하나만 딱 잡으면 이게 전체가 다 끝나는 거죠.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묶어가면서. 틈틈이 묶어줄 테니까. 보세요. 예외가 뭐가 있냐면, 이거 읽어봐요. 투기, 과열, 지구. 여러분, 투기를 막 5년씩 하나요? 투기를 막 5년씩 하면 지금 이 교실이 이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사이에 전부 다 간이 의자 두고 앉아 있어야지. 부동산 하려고. 그죠? 투기란 것은 길게 한다, 잠깐 한다. 따라서 해봐요. 자, 주먹 쳐봐요. 주먹 쳐봐요. 이러고죠, 이러고. 투기는 훅. 길게 훅.
짧게 몇 년? 그 이 문제 틀렸으면 훅 몇 대? 한 대. 가긴 됐나 모르겠네. 에? 틀리면 훅 몇 대요? 그러니까 공법의 재검토는 다 몇 년인데 5년인데 투기과일주는 훅 잠깐 하니까 얘만 몇 년마다 재검토? 1년마다 재검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공법의 재검토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럼 매년 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이렇게 묶을 수 있으면 계속 묶어주고 뽑아낼 만한 단어면 초기부터 뽑아주고 이렇게 갈 거예요. 그리고 공법의 재검토가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2번 문제 설명해 줄게요. 이거 놔두고 이거 3번 문제일 거예요. 2번 문제는 뭐냐면 공청회입니다. 뭐라고요? 혹시 공청회장 가보신 분? 내가 공청회장에 가봤다. 이제 꼭 가세요. 공청회장은 사전 정보가 나오는 자리예요. 이렇게 교실처럼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공청회장 가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가 이제 주재자가 있어요. 누가 있다고요? 따라서요. 주재자. 사회자가 이렇게 마이크 들고 서 있어. 요 마이크 말고 요 마이크 들고 들고 서 있어. 사회자. 그리고 여기에 책상이 좋은 책상이 놓여 있어요. 의자도 좋은 거 놔두고요. 여기에 누가 있냐면 전문가. 누구요? 시청 직원들과 대학 교수들이 나와 있어요. 요 앞에 삐그덕 철제 의자가 놓여 있어요. 여기 이제 주민이 앉아. 우리가 하여 이 주민과 이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을 공청회 그럽니다. 오늘이 공청회 일자입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알려줘야 돼요? 오늘부터 14일 전에 알려줘야 돼요? 전에 알려줘야 오늘 모이겠죠? 여러분 동네 쓰레기 매립장을 만들겠답니다. 뭘 만들어요? 찬성? 반대? 그러면 여러분 의견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안 들으면 가만히 있어 누워요. 그러니까 주민과 전문가 의견은 들을 수 있다, 들어야 한다. 들어야 한다. 타당하면 반영, 하여야 한다. 공청회는 개최하여야 한다.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OX, X. 그러니까 공청회가 이런 단어다. 우리 동네에 쓰레기 매장 만들 때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 게 공청회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공청회는 개최하여야 한다. 내 이야기 안 들으면 나 가만히 있는다. 배 깔고 눕는다. 이 단어만 아는 순간 끝나는 거잖아요. 잠깐만요. 공청회장을 무조건 나가라. 왜? 돈. 여기 공청회장 나가니까 여러분 동네에 쓰레기 매장 만든대요. 돈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돈이 돼, 안 돼? 돈 돼, 안 돼? 그래서 이렇게 감이 없어. 다 천재처럼 하더만 왜 그래 갑자기? 돈 돼, 안 돼? 돈 되죠. 재산권 침해를 막잖아. 여기 쓰레기 매장 들어온다고 오늘 가서 들었죠? 빨리 가만히 있어. 집 팔아. 빨리 팔아버려야지. 가격이 떨어지기 전에 팔고 나갔잖아요. 그렇게 정보를 준다고요. 알았어. 그럼 다시 돈 되는 이야기 다시 해줄게. 이것도 돈 번 거죠. 분명히 안 떨어졌으니까. 여러분 저 동네에 공원을 만들어준대요. 여의도만하게 크게. 우리 아파트 앞에다가. 기분 좋아요, 나빠요?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듣고 가서 달러빚을 얻어서 아파트를 사서 투기를 해요. 그래요. 이렇게 그런 정보들을 주는 게 이 자리라고요. 아셨죠? 이제 이런 거 공부할 때 공법은 제가 암기사항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암기 코드 같은 것도 가르치고 그래요. 그냥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자, 요거 암기는 어떻게 하냐면요. 중요한 게 요 14일 전이라는 단어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주민과 전문가 둘 다 의견을 청취하는 게 중요해요. 시험 문제가 주민의 의견은 들으나 전문가 의견은 듣지 아니한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 이걸 제가 여러분 머릿속에 한 방에 딱 각인시킬 때, 자, 공차로 갈 때는, 읽어봐요. 공차로 갈 때는 워터보이가, 그럼 볼보이를 워터보이라 그래요. 볼보이를 뭐라고요? 그러니까 공차로 갈 때는 볼보이가 며칠 전부터 전, 자를 들고 다녀야 돼. 느낌이 없나? 쓰지 마. 그냥 오늘은 이런 게 있다요. 쓰지 마. 뭐라고요? 공차로 갈 때는
볼보이가 14일 전부터 주, 전, 자를 들고 해요. 자는 의미 없어요. 근데 주, 전만 하면 안 되니까 자까지 넣어준 거예요. 주제, 자. 뭐 들고 다녀요? 주전,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암기도 하고 그런답니다. 오늘은 이런 게 있었다라고 한번 소개시킨 거고요. 자, 3번은요? 3번은 키워드. 빨리 키워드 찾으세요. 핵심 키워드. 예. 재검토. 아니, 이게 보여도 괜찮아요. 아니면 여기에 보여도 괜찮습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객관식이라는 게 이래요. 됐나요? 예. 자, 잠깐 쉬었다가 도시군 관리계획하고 또 연결시킬게요. 짧게 한 번만 더 할게요.